과학 전문지 네이처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인물을 한번 뽑아보라고 얘기했는데요.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리고 5위가 미켈란젤로입니다. 3마리 달팽이, 3마리 개구리 깃발, 3발 달린 포크, 이 무슨 소리냐고요? 1년에 1000만 명의 관람객을 몰고 다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젊었을 때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장래의 희망이 무엇이었을까요? 화가였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요리사였고요.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요리였다고 합니다. 상큼한 풀 냄새와 바다 냄새가 섞여져서 우리의 코를 찌르는 예술의 섬 장도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술과 열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3마리 달팽이는 다빈치가 청년 시절 식당에서 일하다 주방장이 된 식당의 이름이고요. 3마리 개구리 깃발은 그가 보티첼리와 동업으로 차린 식당 술집의 이름입니다. 3발 달린 포크는 그가 개발한 음식 도구로 합니다. 1981년 상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쓴 희귀한 노트 한 권이 발견됩니다. 이른바 코덱스 로마노프, 정교한 요리 레시피며 식이요법, 식사 예절, 주방도구와 조리기구 관련 그림들이 촘촘히 곁들인 126쌍짜리 요리책입니다. 이 노트는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 예술가이자 발명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본 직업이 요리사였음을 보여주는 다소 충격적인 증거들인 셈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피렌체 공화국 토스카나 지방 빈치라는 마을에서 공적인, 즉 지금의 변호사인 아버지와 농부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다빈치의 부모는 신분의 차이로 인해서 결혼하지 못하고 결국 다빈치는 혼외자, 즉 사생아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마을 이름을 따서 빈치입니다. 어머니 집에서 살다가 6살 때 아버지 집으로 할아버지, 삼촌 등의 돌봄을 받고 자라지만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당시 혼외자가 가질 수 있는 직업 등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 그는 산과 들판을 쏘다니면서 자연을 보고 관찰을 하고 스케치 등으로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도 그의 메모 습관, 메모장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다빈치가 14살인 어느 날 아이가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 아버지가 자신의 친구이자 화가인 조각가 베르키오 그의 공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생아 출신이 가질 수 있는 직업 중에서 당시 화가는 그나마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붓을 씻기도 하고 안료를 갈기도 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즉 견습생으로 시작을 합니다. 또 그곳에서 7살 많은 산드로 보티첼리를 만납니다. 그는 한참 두각을 나타내는 중견 화가 반열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련을 마친 뒤 20살이 된 다빈치는 이제 베르키오 공방을 나와서 화가조합에 등록도 하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였으나 그에게 그림 주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때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을 한 식당이 바로 3마리 달팽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식당 주방장이 모두 죽고 맙니다. 그래서 서빙 보조인 다빈치가 갑자기 주방장으로 진급을 합니다. 그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서 이제 손님들에게 내놓을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혁신적인 요리를 많이 만들어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입맛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잖아요. 맛이 없다고 해서 손님들이 점차 떨어지고 그는 식당에서 쫓겨납니다. 다시 베르키오 공방에 들어간 다빈치, 그곳에 있던 7년 선배 보티첼리와 이제는 식당을 아예 차리기로 합니다. 동업으로 차린 식당 이름이 산드로와 레오나르도 3마리 개구리 깃발입니다. 사와 아주 길면서도 재미있죠. 공방에 있던 그림들로 인테리어 장식도 하고 메뉴판도 만들고, 그런데 왼손잡이인 다빈치가 만든 거꾸로 된 메뉴판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불편하겠죠? 식당 겸 술집인 이곳에 또 안주, 술꾼들이 좋아하는 진안주, 즉 걸쭉한 고기 종류의 안주가 나와야 하는데 앞서가는 다빈치는 요즘의 건강식인 담백한 야채 종류를 안주로 냅니다. 검은 빵 위에
알바 아카이브로 장식한 음식, 술꾼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이를 또 보완한다고 또 볼로냐산 순대를 내놓았는데 점잖지 못해서 순대에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또 안초비라는 생선과 당근 4조각 이런 것을 또 내놓는데 육류의 입맛에 길들여진 피렌체 술꾼들이 과연 좋아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피렌체 사람들의 입맛, 술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면 건강식품이라고 호기심이 많이 가졌을 텐데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통하지 않는 음식, 안주였던 셈입니다. 당시 피렌체 시민들 입맛에 눈높이를 못 맞춘 두 천재들의 식당, 망하고 맙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두 천재의 작품들을 오늘날까지 감상하게 된 결과가 아닐런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4번에 걸쳐 그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섬 장도, 예술의 섬에서 알아보는 예술인 열정.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들과 진행할 야외 스튜디오 모습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편을 꼭 기대해 주세요. 예술의 섬 장도에서 카페에서 차를 한잔하면서 500년 전에 살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엽사를 썼습니다.